자, 오늘 시장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은 신규주 미쳤죠?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따따상이 또 나왔습니다. 거래대금도 거의 1조 가까이 터져주면서 오전장에만 잠깐 터졌는데도 거래대금이 1조야. 와,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플러스 오늘 장은 반도체가 전부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에서도 일부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이 물론 온디바이스 오늘도 좋은 흐름이 나왔지만 그동안 소외받았던 애들 있잖아요. 소외받았던 애들 너무 다른 막 반도체 가는 애들만 계속 갔는데 오늘만큼은 그동안 소외받았던 다른 기타 중소형주들 반도체도 함께 순환매가 올라오면서 좀 지수를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흐름이 나왔느냐? 역시 미국장을 오전에 체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미국장 이게 오늘장 흐름인 건데 반도체 섹터에서 엔비디아는 확실히 조정을 받았어. 그런데 그 밑에 어떻죠? 그 밑에가 다 초록색으로 강하게 물들었죠. AMD부터 해갖고 다른 중소형주 종목들까지도 다 강한 흐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특징적이었던 거 빅테크는 다 하락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이런 종목들, 애플도 마찬가지로 다 조정이 나왔고 하지만 반도체 종목이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국내 증시도 또 커플링이 나오면서 반도체 종목이 오전에 막 몰렸죠. 근데 또 중요한 이벤트였던 또 LS 머티리얼즈가 상장이 되면서 오전에 거기로 순간적으로 자금이 좀 블랙홀처럼 몰리면서 다른 섹터가 일시적으로 조금 출렁거렸거든요. 근데 다시 또 증시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또 회복을 하는 또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의 흐름을 좀 그대로 따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LS 머티리얼즈 이것도 한번 살펴보고 오늘의 주요 이슈 또 내일의 또 시장 어떤 흐름이 나올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S 머티리얼즈 오늘 시작하자마자 시초가가 260%인가 그 정도로 높게 시작했어요. 아마 시초가 매매하신 분들도 한 20% 정도 수익이 좀 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따따상으로 좀 마감이 됐기 때문에 내일 혹시나 또 갭까지 뜬다면은 갭 상승까지도 수익이 날 수는 있겠죠. 회사 창업하시는 분들 회사 만드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내가 정말 만약에 2천억, 3천억, 4천억대의 회사를 만들고 싶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4천억에서 조 단위의 회사를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농담이지만 왜냐면 상장시키면 됩니다. LS 머티리얼즈가 상장하기 전에 4천억이었어요. 공모가 기준으로. 근데 상장하는 날 1조 6천억이 됐습니다. 400%가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4천억까지 만드는 거 너무 어려울 수 있다. 그죠? 창업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100억짜리 회사 만드는 것도 너무 어렵죠. 근데 4천억을 어떻게 힘들게 만들어서 상장에 성공하면은 1조 6천억이 되는 마법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이게 상장만 하면은 조단위 우리 알잖아요. 요거 일단은 첫날 4천억에서 1조 6천억이 됐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상장 날에 2조대였는데 지금은 9조 5천억이에요. 이것도 이제 마법이죠. 네, 힘들게 회사 일권에서 자회사 이렇게 해갖고 2조대 회사에 3조 정도 평가를 받아서 상장시켰는데 상장한 지 한 달 만에 9조, 10조가 되는 마법들을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래서 정말 다들 상장을 어떻게든 시키려고 하고 상장을 또 시키면은 엑시트 다 빠져나가고 이제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다 던지고 나오고 약간 이런 게 정상적인 흐름은 아닌 것 같은데 가볍게 참고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와중에는 정말 좋은 회사들도 있어요. 일부 회사는 그냥 엑시트하고 나가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 떠넘기고 나가는 거를 그냥 목표로 하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구분은 따로 또 열심히 또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LS 머티리얼즈 따따상에 성공했는데 내일도 여전히 큰 변동성 지속될 것 같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4천억이 1조 6천억이 됐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들어온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별로 관심을 못 받았던 SFA 반도체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에 이어서 고영도 단기 상승폭이 꽤 되죠. 한 50% 정도 상승폭을 만들어주면서 거래대금 4천억 터져주면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장중에 퀄리타스 반도체, 제주 반도체, 어버브 반도체 등등 반도체 종목에 강하게 또 순환매가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반등이 나온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미국장 영향도 있겠지만 어제 일정 체크했죠. 어제 영상에서. 거기서 오늘 일정이 뭐가 있었죠? 윤 대통령 네덜란드 방문 일정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AI 칩 생산에 ASML 장비가 필수다. 그래서 네덜란드와 이제 반도체 동맹을 하자. 이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관련해서 또 뉴스가 나와주면서 미국장도 반도체 좋았고 추가적으로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 얘기가 나와주면서 더 강한 모습이 나와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꽤 몰렸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끝나는지 좀 더 하루 이틀의 차익 매물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차익 매물 나온 이후에 매물 소화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순환매 반등 나오는지 한번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섹터이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반도체 관련돼서 뉴스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반도체주 필라델피아 지수가 약 2년 만에 최고가를 갱신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미국장 같이 9월달 10월달 많이 빠지면서 이제 진짜 끝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뭔가 약 올리듯이 또 신고가를 갱신했어요. 이래서 공매도랑 숏 치는 분들은
종목들은 3년 전부터 너무 힘들다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떨어지려고 하면 올라가고, 그죠? 계속 반복하고 있죠. 특히 미국장은. 그래서 필라델피아 다시 반도체 최고가 상승을 했다. AI 신문 전자기기, 삼성, 온디바이스 속도 내며 구글, 애플을 이제 견제를 한다. 이거 뉴스 정기적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내년 인공지능 신제품으로 이제 진검승부한다. 갤럭시에도 AI를 가우스 추가적으로 넣어가지고 장착을 해서 네트워크 없이도 작동을 하고, 전력 사용은 절반 이상을 확 줄이고, 전력 사용을 확 줄인다고 해가지고 제주 반도체 관련해서 막 이렇게 뜬 게 이런 내용 때문에 뜬 거죠. 삼성 가우스뿐만 아니라 구글에서 제미나이도 픽셀폰에 적용을 한다고 하고요. 그 외에도 애플도 차세대 인공지능 칩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다들 온디바이스 AI에 속도를 붙이면서 내년엔 아마 본격적으로 경쟁이 좀 치열하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는 또 관련주들은 분명히 또 수혜를 볼 거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이 날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간에 끝날 만한 재료는 아니겠죠? 하지만 최근에 너무 많이 랠리가 나온 애들은 조금 쉬어가는 구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반도체 뉴스가 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20조 시장 정조준 삼성전자 HBM에 이을 CXL은 또 뭐야? 반도체를 공부하려면은 머리가 아픕니다. 이것도 상표 4개를 동시 출원을 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본다면은 HBM은 이제 고대 역폭 메모리 라고 하는데, 여기를 있는 차세대 메모리 기술, 이거는 CXL은 뭐냐면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야. 말은 너무 어려워. 근데 이거를 어쨌든 개발 양산한다고 합니다. 요게 데이터 양이 AI 시대로 넘어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잖아요. 그럼 기존의 디램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데이터 양을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카드로 CXL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내용은 어렵지만 요거 관련해서 반도체 종목도 몇 개 튀긴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당분간 믿을만 하면 또 테마성을 한 번씩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또 반도체 관련된 뉴스도 되게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반도체가 확실히 또 주도주의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외에 추가적으로 이슈 볼만한 것들은 뭐가 있냐? 골드만삭스 내년 이제 미국 연준 2차례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인플레이션이 많이 이제 감소가 되고 있고, 이따가 저녁에 또 미국 이번에 11월 CPI 발표를 하죠.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도 한 번 더 물가가 확실히 하락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또 지수가 또 변동성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추세가 하락하고 있고 하니까 내년에 인하를 2번이나 진행할 것 같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예민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계속 체크를 해야겠죠. 그리고 미국 상무에서 엔비디아와 중국 AI용 칩 허용 논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최첨단 제품은 불허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내용이죠. 최첨단 제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미국이 먼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제 따라오지 못하도록 좀 더 오래된 모델, 프론티어 모델이 되지 않는 반도체 정도만 허용을 한다 정도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코인 관련주들이 좀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종목들은 또 반등이 잘 나왔거든요. 대표적으로 워낙 최근에 또 강했던 갤럭시와 머니터리 또 11선 부근에서 반등이 세게 나왔었고, 장중에. 그리고 위메이드도 마찬가지. 위메이드도 11선에서 반등 세게 나왔고, 위메이드뿐만이 아니라 위메이드, 맥스, 플레이 이런 종목도 10% 좋은 흐름이 나왔었죠. 여기 관련해서도 코인은 조금 조정이 나왔지만 위메이드는 또 따로 호재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위믹스 굴기 1년 만에 빗썸 재상장 초읽기를 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 몇몇 또 새로운 거래소에 상장이 되기도 했죠. 자, 이거 내용을 제가 정리할 때만 봐도 빗썸 재상장을 초읽기 한다라는 뉴스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 막 제가 설명하는 이 실시간 지금 시간외를 봤는데 막 급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진짜로 빗썸 재상장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외에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위메이드는 코인 플러스 또 개별의 이제 재상장, 위믹스 관련해서 중동 공략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호재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좀 좋은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다. 하지만 내일 또 이거 이슈 소멸에 따른 또 차익 매물 나올 수가 있는 만큼 그냥 요거 참고만 하시면 되고, 또 내일 갭 떴을 때 무리하게 추격 매수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잭팟 터트린 K방산 초비상이다라는 뉴스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이제 폴란드에서 새 정부에서 이제 전 정부에서 했던 계약을 모두 무효화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정부에서 했던 계약을 새 정부에서 무효화할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방산주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이런 뉴스 때문에 최근에 방산주들이 조금 빠졌던 것 같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이런 종목들 추세 좋게 살짝 올라가는 척 했다가 지금 다시 다 뱉어냈죠. 폴란드 정부에서 병 주고 약 주고 같은 느낌으로 좋은 거 주고 다시 또 안 좋은 뉴스도 내보내고 좀 이런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슈는 이 정도 다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반도체 말고 그나마 괜찮은 섹터가 뭐가 있느냐라고 본다면은 로봇주가 조금 버티고 있거든요. 보시면 우리 어제 로봇주도 괜찮게 들어와서 봤잖아요. 두산 로보틱스도 아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9만원에서 안 빠져. 와, 오늘 보는데 버티는 거야. 이 정도면은 또 설마 10만원 가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차트 추세가 좀 견고하다라는 걸 느꼈고, 레인보우도 마찬가지. 최근에 여기 11선 돌파하고 나서 여기 위에서 다시 한 번 더 물량들을 소화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그 외에도 SPG, 유진 로봇 등등등 차트 추세가 저점을 그래도 지켜주면서 살짝 올라오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서 뭐 오늘 반도체나 신규주에 몰렸던 자금이 내일 조금 빠져나가면은 순환매로 로봇주도 살짝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또는 최근에 많이 소외받았던 바이오나 로봇주나 아니면 기타 다른 개별주 위주로 또 순환매를 예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 여전히 계속 차트 추세 이어가는지 정도 계속 관심 있게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양자 쪽도 오늘 괜찮았어요. 엑스게이트 오늘 추가로 또 계속 상승이 나왔었고, KTCS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 양자 쪽도 확실히 끝나진 않고 있다. 그리고 일부 이런 원격 진료 테마도 아직 완전히 재료가 끝났다고 보고는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함께 테마하고 묶어갖고 볼만한 테마가 꽤 많죠. 뭐 STO, 반도체에서도 온디바이스 AI, 양자, 로봇 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많은 거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 천천히 한두 개라도 제대로 내가 원하는 관점, 시나리오대로 잘 노려서 수익을 내면은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은 이제 시장 정리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이번 주는 여기 내에서 계속 순환매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정 마무리로 우리 어제 체크했던 거 이거잖아요. 윤 대통령 요 이슈 때문에 반도체주들 특히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따가 저녁 시간대 이거 나옵니다. 미국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 그래서 미국장 CPI 발표 나오고 최근에 추세가 너무 좋은데 여기서 정말 한 번 더 떡상이 나오는지 아니면은 또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는지 이것도 중요하게 미국장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은 뭐가 있죠? 미국 FOMC 회의가 있어요. 아마 이것도 충분히 변동성을 줄 만한, 그래서 이번 주에는 대형 이벤트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CPI부터 FOMC부터 이런 이슈들이 꽤 몰려 있으니까 미국장 흐름, 반도체 섹터에 어떤 모습이 나와주는지 잘 보면서 커플링 매매 이런 것들 하시면은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격언 말씀드리도록 해야겠죠. 하워드 막스의 격언입니다. 손실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오히려 무리해서 좋은 실적을 올리려고 하는 노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노력이다 라는 이야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고 중요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손실을 어떻게 피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눈에 불을 켜고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따라다니느라 굉장히 바쁘다는 거죠. 그렇게 너무 무리하게 추격 매수나 따라가는 매매를 하다 보면은 실패했을 때 내가 얼마만큼의 손실이 나고 그 손실은 나한테 얼마만큼의 타격을 주는지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고 무조건 긍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무리하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수익을 정말 많이 내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실패했을 때는 어떻고 실패 이후에 심리적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지속 가능한지 잘 고민해 보면서 항상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내일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